한국전력과 재통합 문제로 논란이 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개사가 통합하지 않고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됩니다.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주문에다 자금 운영처를 확대하려는 은행의 대출 전략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으로 옮겨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사옥이나 부지가 대거 매출로 나와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우리 정부의 부심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대이란 교역 규모가 지난해 동기보다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장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개인과 이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이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쪽에서도 베이시스 악화로 매물이 나왔고요. 지수는 코스피가 0.4% 내리면서 1760선을 가리키겠습니다. 장중에는 175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그래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장중에 1770선을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8월 24일 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오늘장 관망 심리가 뚜렷한 상황에서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7포인트 내리면서 176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51포인트, 10포인트 정도 하락하며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1750선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이내 낙폭을 꾸준히 줄여가면서 오후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뒤에 1760선은 지지해주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소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개인 쪽에서 6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왔습니다.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매수 포지션을 유지했고요. 외국인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포지션 유지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9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팔고 있는데요. 기관 오늘장에서는 8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났지만 그 물량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오늘 코스닥은 2포인트 내리면서 47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1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478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16분 만에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에서 낙폭을 조금씩 늘려갔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470선 후반대, 중반대에서 횡보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약보합권 나타나면서 474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지수의 움직임 소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개인이 5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났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오늘장에서는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29억 원 정도 소폭 팔았고요. 기관 마찬가지로 팔았는데요. 8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원 90전 오르면서 1190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른 달러화 강세에 따라서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에 1180원대 후반에서 횡보 움직임 나타나다가 1190원대까지 진입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봅니다. 오늘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조정받았습니다. 0.8% 내렸고요. 포스코가 장중에는 잠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다가 다시 한번 약보합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주의 강세 현대차가 1.5% 올랐고요. LG화학 오늘장 내렸습니다. 2% 내렸고요. 신한지주 삼성생명이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에 이어서 1.9%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했고요. 반면에 현대중공업이 4%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했습니다. 한국전력이 1% 내렸고요. LG가 오늘장 내리면서 2.4% 조정받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성장성 기대에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0.7% 올라고요. 반면에 서울반도체는 0.7% 내렸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3분기 실적이 시장 수정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였고요. CJ홈쇼핑이 인적 분할 이후 기업 가치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4흘째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메가스터디, 동서, 다음 모두 내렸습니다. 다음은 6% 큰 폭으로 급락했고요. 태웅이 오늘 강보합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네오이즈게임즈, SK컴즈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는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약세장 속에서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요. 현대차가 1.5% 올랐고요. 기아차는 약보합으로 돌아서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현대모비스가 1.9% 올랐고요. 만도가 4% 가까이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지수와 연동하는 증권주들은 오늘장에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우증권이 1% 내렸고요. 삼성증권이 2.6%, 한국금융지주가 3% 가까이, HMC투자증권이 3%대 내리면서 증권주들이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 석유화학주들 상승 랠리를 이어가다가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했는데요. LG화학이 2.4% 내렸고요. 호남석유와 OCI 3%대로 하락했습니다. 한화케미칼이 6%대 큰 폭으로 내리면서 석유화학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제약주들은 올랐습니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오늘장 주목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동하나제약이 6.5% 올랐고요. 광동제약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3%대 오르면서 제약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친농업 정책 기대감에 상승했는데요. 효성OMB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농우바이오가 14% 역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경농도 6%대, 그리고 휴바이론도 7% 가까이 7%대로 오르면서 농업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국내 증시 양증시 모두 아쉽게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내일장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나침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내일장 전략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 살펴보도록 하죠. 예, 국내 증시는 경기에 대한 기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전일 미증시 하락으로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 미증시가 국채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에 동조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지수 하락 자체가 우려로 전이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금일 있을 미 주택 매매와 금요일 발표 예정인 미 GDP 잠정치 발표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의 낙폭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택 지표의 경우 거래량이 급격히 줄면서 민간의 소비 둔화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로, 그리고 GDP의 경우 수치 자체가 기존의 2.4%에서 1.4%로 급격히 위축되면서 둔화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장중 중국 증시의 반등폭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연착륙 기대가 살아났던 점이 지수 낙폭을 축소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다 할 정책이나 이슈가 아닌 지수의 연동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증시를 되돌리는 모멘텀은 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관망 심리 속에 경계 매물과 저가 매수의 공방이 나타나면서 지수의 등락만이 반복되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말까지 특별한 이슈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모습은 좀 더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이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줄이는 듯 하다가도 이렇게 후반부 들어서 다시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런 상황이 이어질까요? 일단 수급 측면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역시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속적인 순매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근거로서 이제 첫 번째로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반대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은 중앙정부 쪽에서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반영이 되면서 시중에 굉장히 유동성 자체가 풍부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보면은 글로벌 증시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실제 경기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쪽은 오히려 아시아 증시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면에 있어서 중국의 긴축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우려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는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심이 필요한 것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암만 해도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처럼 일정 부분 매수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또 매수했다 쉬었다 하는 그런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그래도 좀 꼬여있다라는 말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이 해외 변수들이 여전히 우리 시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미국 시장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지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일단 뭐 경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좀 높은 모습인 것 같은데요. 특히 그 금일 발표되는 7월 기존 주택 매매의 발표치에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컨센서스 수준만 놓고 본다면 46만 8천 건으로 6월 53만 7천 건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수준 자체만 놓고 보면 2008년도 11월, 12월 달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거래량의 부진은 곧 그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을 의미하고요. 자산 가격 하락은 민간의 그 소비 둔화로 연결된다는 점이 동지표에 대한 우려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좀 한 발 물러나서 보면은 실제 그 주택 지표의 부진을 진정 그 비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는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그 주택 관련해서 뭐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9월 달까지 연장이 되었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지표 자체의 그 시사점은 많이 좀 퇴색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일단 그 지표 발표에 따른 충격 요인은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측면은 좀 더 경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일장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어떤 측면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최근 증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추동력 부재 속에 하방 경직성도 상당히 높은 증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뭐 민간이냐 정부냐의 그 주체에 대한 일종의 그 마찰적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과정이 좀 더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실제 그 경기 둔화의 핵심 지표는 여전히 좀 고용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그 이외의 지표 발표가 가지는 의미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당분간은 시장의 추동력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상황이 연출될 것 같고요. 그러하면은 뭐 월 말까지는 좀 더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잡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은 여전히 뭐 기존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정을 이용한 그 저가 매수의 그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역시 뭐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그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저가 매수를 노리면서 이제 분할 매수 시각으로 지속적으로 뭐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전력과 재통합 문제로 논란이 됐던 한국수력 원자력과 화력발전 5개사가 통합하지 않고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전력산업 구조 개편안을 확정하고 현행 한전과 한수원, 발전 5개사 분리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발전 5개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수력발전 부문을 가진 한수원으로 통합됩니다. 한전은 한수원과 분리체제를 유지하되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해 원전수출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한수원과 화력발전 5개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돼 경영평가 주체가 한전에서 정부로 변경됩니다. 정부는 또 내년과 2012년에 각각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와 전압별 요금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다 자금 운영처를 확대하려는 은행의 대출 전략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오늘 주택담보대출의 최고금리를 최고 0.3%포인트 내리고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의 금리도 최고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서민 대상 대출의 금리를 최고 1%포인트 낮췄습니다. 또한 기업은행은 매출 채권을 할인받은 중소기업에 추석 특별자금을 이용할 때 0.5%포인트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금융업계 전반으로 금리 인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옮겨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사옥이나 부지가 대거 매물로 나와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나 세종시도 옮겨가는 공공기관은 모두 157개로
이 중 154곳은 이전 계획을 이미 확정했습니다. 이들 기관의 부동산은 124개 사옥과 부지로 1027만 제곱미터 규모이며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팔린 땅은 총 7건에 12만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기관은 무조건 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를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참여할지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대이란 교역 규모가 지난해 동기보다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대이란 교역 규모는 74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9% 늘었습니다. 기계류와 정밀기기, 전자제품 등 제품 수출은 46.7% 증가했고 원유를 비롯한 수입은 57.3%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대이란 교역 규모가 급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동부증권이 스마트폰 주식매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고객 대상으로 스마트폰 등을 무료로 지급하는 프리스마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벤트 참가 고객은 주식 거래 실적에 따라 스마트폰을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거래 조건에 따라서는 아이패드와 3D TV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스마트폰으로 월 500만 원 이상 거래하는 고객에게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하는 행사를 10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2010년 말까지 모바일 뱅킹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게 되며 신규 고객은 스마트폰 거래 수수료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갤럭시 S 신청 고객은 가입비와 유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환은행과 웅진코웨이가 기존의 웅진페이 프리 카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웅진페이 프리 넘버앤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카드 고객이 웅진코웨이 렌탈 요금을 자동 이체하면 요금의 7%를 적립해주고 전국 주유소나 마트를 이용할 때 5%의 적립 혜택 등도 제공합니다. 코스콤이 JP모건증권과 해외 선물 원장 시스템 아웃소싱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코스콤은 JP모건증권의 해외 선물 거래에 대한 고객 매매 정보 관리 시스템과 홈 트레이딩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JP모건증권은 국내의 고객이 쉽게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IT 솔루션을 확보하게 됩니다. 네, 우리 증시가 변동폭을 좀 키우게 된 데에는 중국 증시의 변동이 큰 영향이었다. 이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중국 증시가 이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시아 지역 증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가 1.3% 내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8,995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중국 증시는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장중에는 1% 가깝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0.6% 오르면서 현재는 2,655선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